그런데 그 엄청난 양의 마약이 금액이 또 뭐 수백억에 달할 텐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어떠한 조직이 어떤 사람이 움직였으며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이 용산 윤석열 그 대통령실과 관련이 돼 있다면 또 그것은 또 김건희일 텐데 또 구체적으로 누가 그 주모자일까? 예, 이제 이런 등의 의심들이 또 들죠.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출범한 김건희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 기세 좋게 이 부분을 파헤치겠다 는 등의 취지로 또 여러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특검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어떠한 뭐 내용도 언론에 발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또 추적해서 어떤 취재한 물증을 이제 공개한 그런 것들이 있고 박선원 의원이 이제 국정원 통해서 또 여러 확보한 물증을 이제 보고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어떤 질의? 이거는 이제 팩트로 뒷받침되니까 국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집권 여당 의원이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이죠. 뭐냐? 김건희의 친정엄마 최은순 씨와 오랫동안 어떤 그 사업적 동업자 내지는 그런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 만 87세입니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가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김충식 최은순 충은산업이라는 걸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같이 사업도 오랫동안 해왔다. 옛날부터. 이제 그런 관계에서 김충식이가 이 마약이라든가 여러 게이트의 주모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라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런 거를 받고 검찰이 지금 뭐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수사는 지금 발표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를 했다는 흔적도 없죠. 뭐 김충식이를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증거가 나왔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합수단 동부지검 임은정의 그런데 이제 김충식의 그 수첩 내지는 또 메모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 하는 게 팩트로 나왔죠. 김충식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했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거기에 310K 말레이시아, 310K 말레이시아, 그리고 55K 또 이렇게 이 메모가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강구영 사장 카이가 이제 우리 그 전투기 만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그 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을 했거든요. 강구영 씨가 그 윤석열이 때. 그 메모가 나왔다 이거야. 이 강구영이는 카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기업인데, 우리 KF-21 스텔스기 그거 만드는 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그 경전투기 FA-50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기술력이 그리고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FA-50 경전투기죠. 경전투기. 뭐 실전에도 투입할 수도 있고, 근데 훈련용으로도 많이 쓰고, 우리가 이거 좀 약간 이 후진국들, 그런 데서는 이 실전으로도 많이 그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FA-50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전투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게 카이죠, 카이. 그 카이 사장 하려면 정권에 아주 핵심적인 그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줄은 김용현이 지금 깜빵 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자의 부하로 군대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강구영,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밑에 부하 강구영 이자가 카이 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갔고, 거기서 FA-50 이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합니다.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윤석열이 때. 이제 요까지 다 팩트입니다. 요까지.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강구영 사장 카이 그게 김충식이 메모에 나와 있다 이거야. 그리고 김충식이 그 메모에 310K 말레이시아 지금 FA-50을 말레이시아에 팔아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마약이 들어온 것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다 이거죠. 말레이시아 310K
55K.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제 자, 이제부터는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추론. 그리고 그 추론이 맞는지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이 마약이 몇백억이 들 텐데 이 마약의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김충식이다. 김충식이가 그 메모에 나온 대로 강구영이 카이 사장을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또 정부가 우리나라 FA50을 사도록 말레이시아 정부를 또 공작을 했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리나라 전투기를 이렇게 사주니까 1조 한 몇천억 되는데 사주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거죠. 돈을 버니까. 그러면 보통 전투기 이런 사업은 결국은 뭐 공개 경쟁 입찰한다라고는 하지만 다 리베이트거든요. 리베이트.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0%의 리베이트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쪽이 리베이트를 먹는 거니까 말레이시아 정부 쪽의 그 이제 권력자가 우리가 1조 몇천억 원 한국에 주고 니네 나라 전투기 사주니까 돈 내놔. 예. 해서 이제 1조 3천억이면 보통 한 10%, 한 1,300억 정도는 말레이시아 구매자 쪽 권력자가 먹는다. 예. 그게 국제 관례죠. 먹는다. 그쪽에 이제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쪽 라인이 그쪽 말레이시아 구매자 쪽도 공작을 했고, 우리 쪽 팔아먹는, 우리는 뭐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에 국정원 라인이 또 권력자한테 아부해가지고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지만 이명박이 때 뭐 자원 외교라든가, 다 자원 외교도 한국 돈이 뭐 20조, 30조 외국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것도 한국 돈이 1조 몇천억이 나가는 거고, 네, 예, 국정원 조직이 동원이 된다 권력자한테. 예,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김건희의 오빠, 남동생 이런 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론을 해보면 김충식을 중심으로 한 김건희 라인이 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또 공작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리베이트 1,300억이다, 1,500억이다 하면은 그것을 말레이시아 권력자하고 보통 반팅을 한다 이거예요. 반팅. 예. 그러면 한 뭐 최소한 5, 60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자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을 사서 국내로 반입해서 국내로 유통시켜 가지고 몇 배를 튀겨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그 메모지에 나온 310K 말레이시아, 55K 이게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혜룡 경정의 이제 합리적 그 추론은 말레이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밀반입시킨 총량이 310kg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들어온 게 55K, 55kg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제 추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월달, 2월달에 1차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번에 걸쳐서 36명이 120kg 전후를 반입시켰다 했죠. 예. 이제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아마 310kg이다. 이렇게 추론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나무 도마에다가 숨겨서 반입했다 했죠. 그게 몇 킬로그램이냐? 그게 딱 56kg, 55, 56kg. 메모에 있는 게 55K다 이 말이야. 저는 요게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추론을 합니다. 예, 숫자가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이 사건에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팩트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전체 그림을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앞으로 이 팩트들이 과연 지금 임원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거기 합수단이 중간 발표한 것처럼 이 정도의 팩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백혜룡 경정이 확정 편향에 걸려가지고 없는 거를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팩트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박선은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 차장 출신이니까 국정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당연히 이 마약 이런 것을 인천 공항 이런 거를 다 국정원 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다 하니까요. 그 인천공항에 CCTV만 해도 수백 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있고 모든 걸 국정원이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한
보고한 당시 마약 사건이 한 40여 건, 이제 해당자, 검거되고 조사받은 자들이 한 150여 명, 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그 자료는 유독 이것은 보고에서 누락이 돼 있다 이거야, 누락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 백혜령 경정 사건 관련된 이 CCTV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누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팩트입니다. 국정원이 왜 이거를 누락하느냐 이거야. 다른 거는 보고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개연성이 높은 수사에 충분한 단서가 되고, 이 정도면은 압수수색하면 영장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더 쉽게 발부를 해 주거든요. 네.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합수단이 됐건 뭐가 됐건, 또 민중기 특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 발표가 없고, 국정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기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동부지검도 다 백혜룡의 뇌피셜이다, 합수단도 그 확정 편향이다, 저 사람 정신병이다, 언론에 막 하고 막 관종이다, 공영서류 빼돌리고 피의자다, 저 사람 감옥서 넣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이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백혜룡 경정을 꼭 찍어가지고 투입하라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최종 이제 수사 결과를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미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국민들한테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빨리 해야 됩니다. 확정 편향 맞아. 백혜룡이가 저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 발표를 하겠죠. 지금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꺼낸 칼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뭐 없는 척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어마어마한 마약 사건에, 그리고 국민들의, 적어도 이 민주 시민들의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과 압도적으로 많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 백혜룡 마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는 보고받은 내용을 입장을 발표해서 이 사건에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겠다. 그 전에 임원정 동부지검장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이병철 TV 사이다는 이런 언론이든 법률적인 것이든 법률투쟁이든 대언론, 대국민투쟁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